이번 주 일요일 우리 모두 국뽕을 담아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생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보드 워리어 TV의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입니다. 오늘은요, 정찬성 대 오르테가 한국 좀비 대 미국 좀비의 경기입니다. 저번에 그 로드 FC 전 뱅텀급 챔피언 이윤준 선수와 함께 예측을 조금 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소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이언 오르테가 선수, 나이 30세, 키 175, 몸무게 65kg, 리치 175cm고요. 전적은 16전, 14승 1패, 1무효, 7번의 서브미션 승이 있고, 그리고 3번의 KO 승, 그리고 4번의 판정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1무효가 있는데요. 마이크 데라 토레라는 선수와의 시합에서 1라운드에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탭을 받아낸 후에, 탭을 받아서 이긴 후에 드로스타놀론이라는 약물이 적발이 되어서 무효 판정을 받았던 약물 전과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약쟁이다 이거죠. 약쟁이다 요거예요. 오염됐다. 미국 좀비가 살짝 오염이 돼버렸다 이거죠. 실제로 오르테가는 지난 3월 8일 UFC 248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정찬성 선수의 소속사 대표인 AOMG 제이팍 박재범의 따귀를 치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종합격투기 선수가 일반인을 때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정말로. 사건의 발달을 정말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너가 정찬성이 하지도 않은 말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나 욕했지. 정찬성 욕한 거 아니고 너가 나 욕한 거지. 너 나중에 나 만나면 따귀 맞을 줄 알아. 요게 실제로 벌어져 버렸죠. 암튼 선수 소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선수는 주짓수를 베이스로 하는 선수고요. 주짓수 캐치 능력이, 서브미션 캐치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캐치 능력이 뭐냐면 순식간에 서브미션을 성공시키는 능력을 캐치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리어네이키드 초크, 백초크라고 하죠. 그리고 트라이앵글 초크, 길로틴 초크, 이렇게 조르는 기술들로 상대방들에게 7번이나 탭을 받아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컵스완슨한테 탭을 받아냈던 그 스탠딩 길로틴은 정찬성 선수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그냥 캐치 능력이 뛰어난 그냥 뭐 그래플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투박하고 굉장히 터프한 타격을 구사하는 선수예요. 전 라이트급 챔피언이죠. 에드거 선수를 시종일관 타격에서 앞서면서 어퍼컷으로 KO를 시켰고요. 그 외에도 최두호 선수와 싸웠던 티아고 타바레스 선수, 그리고 한 마리의 야수 같은 클레이 구이다 선수를 니킥으로 KO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발도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구력은 또 얼마나 좋은지 전 챔피언 맥살로에이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앞면에 300대가 넘는 정타를 허용하고도 쓰러지질 않았죠. 그냥 닥터 스톱이었을 뿐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정말로. 눈탱이가 붓고 얼굴에 살점이 터져나가서 피범벅이 되고 턱이 밥솥처럼 획획 돌아가 버려도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선수예요. 자, 단점이라고 하면 밑으로 끌고 내려가서 서브미션을 노리기에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레슬링. 물론 뭐 주짓수적인 그런 테이크다운 능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완력 자체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격전 상황에서 약간 머리 움직임이라던가 상체 움직임의 부재. 무슨 말이냐? 안면 타격 허용을 잘한다, 방어가 좋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종합을 해보자면요, 엄청난 서브미션 캐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플러지만 굉장히 터프하게 타격가하고도 타격전을 펼칠 수 있는 엄청난 심장, 그리고 KO 파워가 있는 두 주먹을 가지고 있는 맷집이 어마어마한 오염된 미국 좀비다. 이런 식으로 좀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좀비, 대한 좀비, 한국 좀비,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입니다. 조금 빨개요. 국뽕이니까 조금 빨겠습니다. 괜찮죠? 싫으면 나가세요. 빠는 거 너무 보기 싫다, 끔찍하다, 나가세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정찬성, 나이 33살, 키 175에 몸무게 65kg, 그리고 리치가 187cm입니다. 키보다 팔 길이가 12cm가 더 길어요. 요거는 굉장히 축복받은 신체라고 할 수 있죠. 동양인은 이런 비율이 잘 안 나오거든요. 저도 키보다 12cm가 깁니다, 팔이. 제가 싸움을 잘한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팔이 길다고 한 거잖아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암튼 전적 21전 16승 5패. 자, 6번의 KO 승과 8번의 서브미션 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UFC에 입성하고서는 판정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굉장한 거죠, 정말로. 자, 정찬성 선수의 파이팅 스타일은 UFC 입성 초창기,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말 그대로 좀비였죠. UFC 입성 전에 가르시아라는 선수와의 1차전에서는 굉장히 흐느적거리는 특유의 펀치 모션과 난타전이 시작되면 도통 멈출지를 모르는 공격성, 멈출지를 몰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정말 굉장히 터프했습니다. 피가 끓었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자, 초창기에는 펀치 모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에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휘청휘청 거려도 쓰러지진 않는 엄청난 맷집, 이런 파이팅 스타일이 지금의 코리안 좀비라는 닉네임을 만들어줬습니다. 정찬성 선수는 UFC 입성 전에 가르시아 1차전을 치른 뒤에 UFC에 입성하고 가르시아 2차전부터 스타일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는 심장이 아닌 머리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좀비의 시작이었죠. 자신이 가진 무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차전에서의 패배를 2차전에서는 시종일관 압도하면서 트위스터라는 굉장히 신기한 서브미션으로 탭을 받게 되죠. 이때부터 파격적인 경기력으로 보너스를 타기 시작했고 메인 이벤트 자리를 연달아 차지하게 됐습니다. 현재의 정찬성 선수는 미국 파이트 레디 체육관의 타격 코치로 있는 에디차 코치를 만나면서 2.0 좀비가 되었습니다. 점프 스텝이 아닌 효율성 있고 체력 소모가 적은 잔 스텝을 사용한 거리 조절 능력으로 긴 리치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움직임을 이끌어낸 후에 본인은 맞지 않고 상대방은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5 쌍둥이 에드가를 마치 무슨 유리턱 마냥 보이게끔 만들어버리고 또 그 까다로운 아웃파이팅에 정말 굉장한 스트라이커죠. 모이카노 선수를 한 방에 잠재워버렸습니다. 이거는 타이밍과 거리 조절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주먹의 파워, 이 빠따라고 하죠. 이 빠따가 거의 UFC 패드급에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다. 요겁니다. 정찬성 선수는 기본적으로 타격을 선호하고 카운터 감각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더스틴 포이리에 선수에게 트라이앵글 초크로 탭을 받아낼 정도로 그래플링 실력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아마도 이번 시합은 오르테가 선수의 그래플링을 의식해서 타격전으로 이끌어 나갈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찬성 선수는 이번에 인터뷰에서 판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자기는 항상 판정까지 생각을 하고 싸워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 말인 즉슨 스탠딩 상황에서 빈틈을 찾아서 확실한 한 방을 맞추기 전에는 무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자, 거리를 잘 잡고 테이크다운 방어를 잘 해주고 타격 거리가 깨졌을 때는 클린치 상황에서 오르테가의 스탠딩 길로틴이나 아니면 그래플링으로 끌려 내려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태클 모션 후에 정찬성 선수의 중심이 낮아지게 유도하고 안목을 잡아가지고 길로틴을 건다든지, 아니면 그래프 상황에서 발목 받치기를 해서 정찬성 선수의 중심을 무너뜨린 후에 안목을 잡거나 아니면 그래플링 상황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방어하면서 자신이 유리한 스탠딩 상황에서 머리 움직임이 적은 오르테가의 안면을 톡톡 건드려주면서 싸우다가 빈틈을 찾아서 확실한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게 정찬성 선수의 베스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찬성 선수가 혹시나 그래플링 상황에 끌려가서 오르테가 선수의 탑을 차지한다면 파운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르테가 선수의 주짓수가 또 워낙에 날카롭고 트라이앵글 초크로 3번
탭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탠딩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르테가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르테가도 스탠딩 상황에서 주먹을 섞어보려고 할 겁니다. 초반부터 노골적으로 붙으려고 하거나 태클을 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생각할 땐 자기가 굉장한 터프가이고 또 자기 주먹에 한방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맷집도 좋고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정찬성 선수가 이 야이르 로드리게즈 선수랑 싸울 때 실신하던 모습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맞짱을 뜰 확률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오르테가 선수가 전처럼 상체 움직임이나 머리 움직임 없이 맷집과 터프함만 믿고 복싱 위주의 공격으로 덤빈다면 2.0 버전의 좀비에게는 카운터를 맞고 뻗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좀비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킥을 장착해가지고 와야죠. 정찬성 선수는 선수 커리어에서 킥이 좋은 선수들에게 고전을 조금은 했었는데요. 조지 루프 선수에게는 하이킥을 맞고 실신을 했었고 또 이제 조제알도 그리고 야이르 로드리게즈 선수 모두 다 킥이 좋은 선수죠. 모두 킥이 좋은 선수들한테 패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유는 정찬성 선수의 발이 땅에 붙어있고 또 받아치고 나가기 위한 이런 예비 동작이 많아서 체중이 앞발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매트에 발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면들이 좀 킥을 잘 차는 선수들에게는 조금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스텝이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카운터를 노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앞발의 체중이 조금은 더 쏠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 더킹 어퍼컷이라던가 정찬성 선수가 자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런 상체 위빙 동작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가드가 낮은 상태로 이런 동작을 이런 상체 움직임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자주 연출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상대방의 하이킥의 위험에도 조금 노출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드가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초반에 에드가 선수에게 로우킥을 허용하는 모습들을 조금 몇 차례 보여줬었어요. 아마도 오르테가 선수의 코치진이 이 부분을 놓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르테가 선수가 2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킥을 갈고 닦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타격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테가 선수의 베스트 전략은 타격전에서 킥으로 정찬성 선수를 당황하게 만든 후에 여러 가지 공격 옵션으로 머리를 어지럽히고 별 데미지 없이 클린치 상황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서 그래플링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이런 연계 동작들로 쉴 틈 없이 정찬성 선수를 괴롭혀 주면서 빈틈을 찾아가지고 서브미션 캐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플링을 의식해가지고 타격적인 부분에서 방심을 해버린 정찬성 선수에게 스피닝 엘보우라던가 변칙적인 공격 아니면 정말로 기습적인 하이킥이라던가 이런 공격, 이런 좋은 공격들을 노려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번 경기는 정찬성 선수의 KO승을 예상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르테가 선수의 나는 터프가이다 약간 이런 심리, 스탠딩 상황에서 주먹을 좀 섞어보자는 이 오르테가 선수의 강한 심장이 그보다 더 강한 2.0 코리안 좀비의 주먹에 터져버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끝으로 정찬성 선수는 피가 끓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선수입니다. 마치 내가 케이지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선수죠. 이번 주 일요일 우리 모두 국뽕을 담아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생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펄렁!